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간첩 세력인 민노총과 손잡고 탄핵 찬성 장외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는 민노총이 합류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가 처음으로 광화문 집회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도부의 간첩이 득실거렸고 그 간첩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의 투쟁 방향을 결정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간첩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민노총을 탄핵 찬성 집회의 전의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마 그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리지 않고 이번 주말에도 집회가 열릴 경우 또 이번 주말에 역시 민노총을 앞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간첩 종북 세력과 손잡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했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심판에 같은 뜻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탈취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간첩이건 빨갱이건 탄핵만 반대하면 모두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정권을 잡으면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종북 세력과 결국은 공동정권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손잡은 민노총이 북한과 어떤 내통을 해왔는지 민노총 간첩 사건의 공소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이 민주당의 승리를 방해하면 조직을 와해시켜버리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북한이 민주당의 승리를 지원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실에서 받아낸 공소장을 뉴델리에서 정리했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다녔고 백수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반국가 단체와 손잡고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으라는 지령을 받아서 수행해온 사실을 알았으니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민노총의 지시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집권 초기부터 길을 꺾어놓아라, 탄핵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정권 붕괴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3월 21일 민노총에 이런 내용의 지령문을 보냈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에서 패배하자 취임도 하기 전에 대선 불과 열하루 만에 내려보냈던 지령입니다. 이른바 정권 흔들기 전략을 하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범위한 민중을 각성 분발시켜 집권 초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다 불러대기 위한 실전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정세관을 확고히 세우고 본사가 북한이고 지사는 아마 남한 내 공산 세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 건설과 활동을 보다 책략적으로 벌여나갔으면 한다. 윤석열 패당의 반북 대결 책동을 단호히 규탄 배격하고 사회 내부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몰아넣기 위한 대중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으면 한다. 영업일부, 민노총을 의미합니다. 영업일부 선전수단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출현은 보수 적폐 세력의 부활인 동시에 제2의 촛불항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된다는 것을 여론화시켜 사회 전반에 반보수 감정을 확산시키고 광범위한 민중을 각성 분발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윤석열 X에 대한 규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한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광범위한 대중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윤석열 X를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다 불리고 길을 꺾어놓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본다. 촛불행동연대의 투쟁 기세에 발맞춰 윤석열 X에 대한 규탄, 탄핵 기운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나갔으면 한다. 여기서 윤석열 X 그랬는데 X는 아마도 북한이 잘 쓰는 표현인 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또 알다시피 지난 3월 9일 진행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X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윤석열 패당은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과 같은 반민중적 악정을 실시하는 등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이어서 민노총의 모든 조직 성원들에게 친미 주구인 윤석열 패당의 4대 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내부 교양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라.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이겠죠. 예상되는 정세 변화와 민심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하는 사업을 선행시켜 나가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윤 대통령과 일가와 측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반전평화 옹호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해 반미 자주화와 조국 통일을 일관한 투쟁 노선을 내세우라. 당면하게는 4월에 예견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집중투쟁에 힘을 집중해서 윤석열 패당의 대결 광기를 집권 초기부터 꺾어놓아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X와 일가족,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남한내 세력들이 자칭 목사라는 종북주의자 최재형과 손잡고 김건희 여사를 접촉해서 디올 손가방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간첩들의 공작의 결과로 만들어진 몰카로 총선 직전부터 민심을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북한과 한통속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윤석열 X의 정권 인수위원회 운영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40여일이라는 시일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위기의식과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반보수 활동을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17일에는 촛불행동연대가 매주 토요일 윤석열 X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대회, 촛불집회, 가두시위를 전개해 나가는 시기에 민노총의 각급 노조를 발동해서 윤석열 패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반보수 투쟁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22년 4월 19일 날 창설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날 북한에서 그런 지령을 내렸으니까 북한은 이미 촛불행동연대의 활동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2030 청년의 우파 유입에 우려하면서 이들에게 민노총의 역량을 집중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준석의 역량으로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죠. 지지했다가 대선 직후부터 다시 빠져나갔는데 북한도 2030 청년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북한은 이번에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를 주도하면서 자유우파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은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은 또 20대 30대 청년들이 민심 동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그들 속에 지사, 남한내 공산 세력이죠. 지사 역량을 넓게 늘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지사 역량을 포취하는 것을 지사 건설의 중점 과제로 틀어주고 방법론을 세워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라 이렇게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 간부들과 회원들 속에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을 적극 고취시키는 한편 청년국과 같은 것을 신설해 청년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산별을 장악하기 위한 산업을 짜라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청년국 신설 등을 통해 2030에 대한 사상 전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또한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포섭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년학교, 청년연석회의 등 교양 시스템 구축, 조합원들의 계급 성과 정치의식 및 집단주의 의식 고취를 위한 사상 교양사업 실시, 청년활동가 및 양성사업 모범 사례 발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노총을 앞세운 북한의 공작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배척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유리한 정세 흐름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서 지지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진보 세력이 지방 행정 단위들의 자기의 역량을 들이박으며 윤석열 패거리들의 지방 권력 장악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적극 강화해야 된다. 적극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정당의 후보 단일화 및 연대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인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민주당의 다른 진보 정당들과의 후보 단일화, 연대 연합 사업에서
민노총이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도록 잘 조정해 나가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이비 진보 정당인 M정당, 정의당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당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들에서 지지표를 빼앗으려고 못되게 나오면 상층부는 M당의 상층부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일반 당원들은 전취, 싸워서 목적 환발을 얻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 당원들은 전취하는 방향에서 전술을 잘 구사해 나가라. 민노총 내 M당 지지 세력을 포섭해서 지역별, 산별 노조단체들에 형성된 M당의 지지 발판을 허물어버려라 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좌파 정당의 후보 단일화와 사이비 진보 정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서 지지표를 빼앗지 못하도록 조치를 시킨 것을 보면 북한과 손발이 맞는 정당은 정의당보다 민주당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정의당은 사실상 사라졌고 진짜 종북 정당인 진보당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만저만 섬뜩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아예 종북주의자들을 대놓고 공천했고 진보당에도 의석을 할당했던 것입니다. 공산 세력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두려울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